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입니다. 이 책의 서브타이틀은 지구에서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한 남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미래의 프레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로 꼽힙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불리죠. 그가 창립한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꾸었고 전기차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 우주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우주수송 회사인 스페이스X를 창립했습니다. 2013년에 그는 슈퍼 하이스피드 레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리드하는 항공기 속도를 능가하는 트램 프로젝트는 최근 UAE에서 건설 중이며 지상 운송의 최고 속도를 새롭게 경신할 것입니다.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및 슈퍼 하이스피드 레일에 이르기까지 일론 머스크는 혁신가 기업가로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각각의 돌파구를 찾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년의 시간으로 머스크와 40시간 이상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불모의 남아프리카에서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까지 올라온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머스크가 처음으로 기자를 자신의 이너서클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이 책은 일론 머스크가 수권한 유일한 전기이기도 합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애슐리 반스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테크 저널리스트로서 세계 최고의 테크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에서 근무한 적 있고 실리콘밸리와 테크 산업 뉴스를 다루었으며 현재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클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출생지 아프리카, 위험 한계를 넘는 유전자, 캐나다로 행진, 태양을 찾는 사람들, 첫 창업, 온라인 세계 정복, 페이팔 갱스터, 국제금융혁명의 시작, 우주 외침, 스페이스X 혁신 군대 건설, 전기 자동차, 멋있고 빠른 테슬라, 고통 환난 및 중생, 현실판 아이언맨의 블루프린트, 비상, 혼란스러운 항공산업, 전기 자동차의 역습, 최고의 시간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일론 머스크의 통일장 이론, 미래 10년, 출생지 아프리카, 위험 한계를 돌파하는 유전자. 일론 머스크는 1971년에 태어나 남아프리카 북부의 대도시 인프리토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와 그의 어머니 마이어는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였는데요. 그는 마이어를 7년이나 따랐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이어는 신혼여행에서 임신했고 6월 28일 일론을 낳았습니다. 일론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서 동생 킴바르와 토스카도 태어났습니다. 5에서 6세부터 머스크는 호기심이 많고 활력이 넘치는 아이의 모든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 때문에 가끔 멍한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독서에 열광하며 하루에 10시간을 독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두 백과사전도 외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독서량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가 개발한 범이란 게임은 남아프리카 출판물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학습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유년 시절은 비참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피바람이 불던 아파르트 헤이트 시대였기 때문이죠. 1948년에서 1994년 사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분리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모든 사람을 인종 등급으로 나누어 백인, 흑인, 컬러드, 인도인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흑인과 컬러드의 일부 권리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흑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1950년대 이래로 일련의 대중적 반란과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1976년 6월 16일 머스크가 4살이 되었을 때 소웨토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항쟁에서 백인 정부 법령의 항의로 수백 명의 흑인 학생들이 사망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백인 아이들은 이 시기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며 그들은 백인이 통치하는 정부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 환경도 평화롭지 않았지만 머스크의 화목한 가족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머스크의 부모님은 그가 8살 때 이혼을 택했습니다. 머스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완전한 미치광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에롤 머스크의 성격은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혹했고 때로는 3-4시간 동안 아이들을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것은 전혀 교육이 아니었고 아이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불행은 어린 머스크의 마음에 어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머스크가 브라이언스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실수로 학교의 갱스터를 도발했습니다. 그 갱스터들은 머스크를 3에서 4년 동안이나 괴롭혔다고 합니다. 한 번의 폭행에서 머스크는 코를 심하게 다쳐 수술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그리고 갱스터들은 머스크의 가장 친구들도 폭행하면서 머스크와 같이 다니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꿈이 시작하는 곳,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교 따돌림, 이 모든 환경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생을 포기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결코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4살 머스크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판타지 소설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7살인 머스크에게 남아프리카를 탈출할 기회가 마침내 왔습니다. 법규가 바뀌면서 머스크가 어머니 마이어의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아프리카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로 가다. 태양을 찾는 사람. 1989년 머스크는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머스크는 퀸스 대학교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감 있는 크리스티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저스틴 윌슨도 만났습니다. 머스크와 저스틴의 사랑 이야기. 저스틴은 날씬한 몸매와 갈색 머리를 가진 머스크의 동급생으로 로맨틱하고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머스크는 대학 시절의 저스틴은 매우 매력적이며 지식도 풍부하고 보헤미안적 매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검정띠를 갖고 있는 매력도 있었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머스크는 저스틴이 좋아하던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가처럼 낭만적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낭만적인 구애에 그녀는 이 과묵하고 야심찬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대학 시절의 두 젊은이는 말다툼을 한 적도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머스크는 항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머스크와 저스틴은 모두 공부를 잘했고 이상 심리분석 과정을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시험 결과 저스틴은 97점, 머스크는 98점을 받았습니다. 저스틴의 회상에 따르면 머스크는 당시 교수를 찾아가 그가 받지 못한 2점에 대해 교수님과 논쟁한 결과 교수는 그에게 다시 100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점수에 대한 갈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머스크와 저스틴의 사랑도 경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전학. 머스크는 퀸스 대학교에서 2년을 보낸 후 1992년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그는 유명한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물리학 학사학위도 취득했습니다. 와튼스쿨에서 그는 태양열 발전의 중요성, 서적에 대한 전자 스캐닝 방법, 슈퍼 커패시터 관련 흥미로운 논문 3편을 썼습니다.
교수에게 머스크는 정말 출중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한 관점에서 다음 관점으로 논리학자처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가 정말로 눈에 띄었던 점은 복잡한 물리적 개념을 사업 계획과 결합할 수 있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졸업을 맞이하며 머스크는 졸업 후 진로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집착했던 비디오 게임 산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그 수요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생에너지와 우주탐험과 같은 IT 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첫 번째 창업. 첫 번째 창업. 온라인 세계 정복, 창업 초기의 고난. 1995년 머스크와 그의 형제 킴발은 인터넷 옐로우 페이지와 유사한 정보 웹사이트인 글로벌 링크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중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기업이나 상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머스크 형제는 식당, 의류, 상점 및 이발소와 같은 소기업을 상대로 정보를 온라인에서 대중들이 조회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기술을 책임지고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킴발은 영업팀을 이끌고 글로벌 링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머스크의 당시 동료 헤일맨에 따르면 머스크는 사무실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발에 열중하면서 피곤할 때는 사무실의 슬리핑백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에 제일 일찍 출근한 사람에게 자신을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집2로 사명 변경, 신문산업, 히든 플레이어. 1996년 초 글로벌 링크는 무어 데이비도 벤처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투자사는 머스크의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글로벌 링크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회사 이름을 집2로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를 영입해 머스크를 대체해 CEO 역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CEO의 전략은 집2 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신문사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로 자체 부동산 중개인, 자동차 딜러 및 다양한 분류된 광고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집2가 결국 신문업계를 위한 히든 플레이어가 된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는 직접 소비자 판매를 고수하고 있지만 미디어 산업에서 창출한 상당한 수익에 CEO와 이사회는 만족하고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조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비전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1999년 2월 컴파크는 집2를 3억 7,800만 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했습니다. 무어 데이비도 벤처스는 원래 투자액의 20배를 회수했으며 머스크와 킴발은 각각 2,200만 달러와 1,500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집2의 창업자 경험은 머스크를 성공한 창업자 및 억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더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투자자는 머스크가 CEO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내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회사 통제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팀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이팔 마니아, 글로벌 금융혁명의 시작, 머스크의 플레이보이 이미지. 머스크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고 부자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업자와 다른 점은 플레이보이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그는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에서 이사 나와 1,800평방피트의 개조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의 맥라렌 F1 스포츠카와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를 샀으며 비행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부를 과시하는 행위 중 가장 큰 화제는 맥라렌 F1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라프 로렌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며 차를 인도할 때 CNN 기자까지 불렀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기자들에게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우, 나는 이 차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전 세계에는 오직 62대의 맥라렌이 있는데
나는 그들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핀테크 회사 X.com 창립. 물론 머스크는 번 돈을 다 써서 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투에서 얻은 돈의 대부분을 두 번째 벤처기업에 투자했습니다. 1999년 3월 머스크는 유명한 핀테크 회사 X.com에 투자 창립했습니다. 이는 노바스코티아 뱅크에서 머스크가 인턴 시기에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핀테크로 전환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머스크의 행동은 오만해 보였지만 그는 인텔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초기 창립자처럼 행동하며 대부분의 자산을 X.com에 투자했습니다. X.com과 페이팔의 전쟁. X.com의 설립 직후 맥스 레브킨과 피터 틸은 웹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팔을 설립했습니다. 페이팔은 이베이를 통해 시작을 개척했습니다. 고객에게 보상 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을 유도했고 이베이 거래는 보다 편리한 결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판매자가 페이팔 로고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X.com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으로서 개인 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웹사이트에서 서로의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머스크는 페이팔이 이베이와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 확립한 우세를 대처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X.com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20의 현금 쿠폰을 제공하며 친구에게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천되면 추가 $10의 할인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경쟁이 단기적으로 X.com과 페이팔의 빠른 발전을 촉진했지만 그들의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2003년 3월 머스크와 피터 틸은 마침내 악성 경쟁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스크는 합병안을 드래프트했고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름은 X.com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합병 후 2개월 만에 피터 틸은 사임했고 머스크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소그룹의 직원들은 머스크와 저스틴이 허니문으로 여행 간 타이밍을 이용하여 이사회를 열어 피터 틸이 돌아와서 머스크의 CEO 직위를 대체하는 안을 통과했습니다. 2001년 6월 머스크의 회사 내부 영향력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피터 틸은 X.com의 이름을 다시 페이팔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스크는 이런 상황에서 복수를 실행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업 자문위원의 역할을 받아들였으며 주식을 늘리기 위해 자본을 계속 투자하여 페이팔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이베이는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머스크는 이 거래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 세금 납부 후 $1억 8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더 큰 꿈을 이루기에 충분했습니다. 머스크는 집투의 기업가로서 배척당하고 X.com의 창립, 운영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주의 소환. 페이팔에서 배척당한 후 머스크는 로켓선과 우주여행에 대한 어린 시절의 꿈을 돌이키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IT 사업보다 더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 아이디어로 농담을 했지만 머스크는 우주 성간 여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인 머스크는 화성학회와 화성생명재단을 통해 최고 우주 애호가들의 이너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머스크는 화성학회의 이사회에 참여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인들이 본능적으로 탐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임무를 가진 나사와 같은 조직조차도 화성 탐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의 탐험 정신을 되살리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화성학회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조직인 화성생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로켓을 살 수는 없었지만 만들 수는 있었죠. 머스크는 우주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을 도와 생명체를 우주로 보내거나
적어도 비슷한 계획을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모두 마스 오아시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머스크는 화성에서 온실을 발사하기 위해 로켓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원래 러시아에서 개조한 탄도미사일을 구매하여 운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예산보다 훨씬 높았죠. 하지만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항공우주산업과 그 기반인 물리적 원리를 연구하고 로켓 제조 비용을 자세히 계산한 후 로켓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에 우주 탐사 기술 회사 스페이스X가 설립되었습니다. 페이팔을 인수한 후 머스크는 우주 산업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되기 위해 스페이스X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더 나은 품질의 저렴한 로켓 추진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을 팔콘 1호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550파운드 중량의 로켓 발사 비용은 최소 3천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머스크는 팔콘 1호가 1,400파운드 중량을 운반할 수 있으며 비용은 690만 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페이팔이 인수되고 스페이스X 창업 초반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머스크와 저스틴의 10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깊은 고통에 빠졌고 스페이스X의 일에 더욱 열중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저스틴은 이것은 머스크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력에 의한 방어적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스틴은 머스크는 어둠을 두려워한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머스크 팀은 내부적으로 가족과 같은 독특한 팀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머스크는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으며 부딪히는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도 제공했지만 그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변명하거나 명확한 업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팀원이 머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까지 머스크는 그를 계속 뚫어본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팀 관리의 가혹함은 유명합니다. 항상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있으며 항상 누군가를 해고하려면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는 머스크의 투자 의사 의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머스크는 엔지니어가 추천한 팔콘 1에 꼭 필요한 20만 달러의 장치 또는 비싼 부품의 구매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비슷한 금액을 공장을 더 멋있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투자할 의향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의 기업 발전에 따라 사람들은 머스크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구매는 로켓 발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는 항상 그러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신중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 어렵게 고군분투했습니다. 2005년 11월 액체 산소 탱크의 밸브를 닫을 수 없었기 때문에 팔콘 1의 첫 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팔콘 1이 발사한 후 25초 이내에 추진기 엔진은 화재가 발생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추락했습니다. 2007년 3월 21일 팔콘 1이 다시 발사되었습니다. 처음 4분 동안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로켓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장비의 제어 불가로 결국 로켓이 분해되어 폭발했습니다. 로켓 발사의 실패로 그들의 투자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대중들에게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회사의 자금력으로는 겨우 한두 번의 발사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위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4년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 테슬라 회사는 2003년 가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머스크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J.B. 스트라우벨을 만났습니다.
JB 스트라우벨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연구자입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개발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섰다고 믿고 있으며, 만 개의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되면 자동차가 약 1000마일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지만 모두가 그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미치광이가 한 명뿐이 아니었죠.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에 즉시 매료되었고, 스트라우벨의 연구 프로젝트와 유사한 야심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시기에 캘리포니아 일부 사람들도 리튬이온 구동 배터리라는 아이디어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은 테슬라 일렉트릭 베이클 컴퍼니를 설립했고, 전기자동차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00만 자금 부족에 메인 투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머스크가 스탠포드에서 열린 화성 공동체 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처음부터 그들의 주요 잠재적 투자자들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머스크를 찾았지만 머스크도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머스크는 바로 $650만 투자로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자 CEO가 되었으며, 그 후 스트라우벨을 고연봉으로 고용하고 자동차 산업의 게임을 바꿀 팀을 신속하게 구축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프로토타입, 로드스터. 2005년 1월 27일, 18명의 엔지니어가 함께 만든 새로운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머스크는 좋은 출발에 테슬라의 프로토타입 자동차 프로젝트에 열망했으며, 이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2006년 초에 로드스터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중반, 테슬라는 어려운 미션을 완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멋진 전기 자동차를 최초로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양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드스터의 실제 제조 원가는 $200만 가까웠지만 테슬라의 예상 가격은 $85,000에 불과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때 테슬라의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직원은 스페이스X 직원에게 이미 익숙한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돌발 상황, 예를 들어 로드스터의 탄소 섬유 바디에 문제가 생기면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는 개인 제트기로 영국으로 날아가서 전기차 바디 패널을 위한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프랑스 공장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12월 말 엔진 가격은 $6,500였으며 머스크는 5개월 안에 $3,800로 떨어질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매달 부품의 비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 직원은 머스크의 뇌는 계산기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틀린 숫자조차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엄격한 비용 통제는 테슬라가 자금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대형 자동차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는 자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머스크가 이 위기로부터 테슬라를 구해내려면 모든 자산을 걸어야 했고 그만큼의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에겐 또 다른 투자 블랙홀인 스페이스X도 있었죠. 고통, 고난 및 재탄생, 현실판 아이언맨의 비즈니스 맵. 머스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테슬라의 전기차 출고의 지연으로 기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게 많은 찬사를 보냈던 기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머스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5월 카투루스라는 웹사이트는 테슬라의 죽음에 대한 카운트다운이라는 섹션을 개설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이 테슬라의 파산, 부도 관련 글을 올리고 토론했습니다. 머스크도 자신의 사업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투자하기 전에는 거의 2억 달러 자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이 두 프로젝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산하면 아내의 부모님 집의 지하실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아내 저스틴은 그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스틴은 새 쌍둥이를 낳은 후 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성공한 머스크의 아내로만 그녀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쳤고 머스크가 자신을 숨기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던 것이죠. 그렇게 2008년 6월 16일 그들은 이혼했습니다. 저스틴은 현금으로 200만 달러, 매달에 8만 달러, 17년간의 자녀 양육비, 그리고 한 대의 테슬라 로드스터를 받았습니다.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머스크는 절망에 빠졌고 그의 멘탈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월이 끝나자 머스크는 자신의 현금이 연말까지만 간신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정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 회사에 기꺼이 투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 2일 스페이스X가 세 번째로 발사 시도했지만 다시 실패했습니다. 발사 실패는 스페이스X의 팀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다들 어른이지만 그날은 모두가 울컥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적 리더인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직원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업무로 돌아가서 계속 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머스크의 격려는 마술이었다. 모두가 진정하고 발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지금이 밑바닥인데 반등은 뭘까요? 2008년 9월 28일 스페이스X는 팔콘 1을 4차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회사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미국 정부와 잠재적인 상용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실패한다면 스페이스X가 다음 발사까지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파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발사 당일 머스크는 너무 긴장을 해서 발사 과정을 직접 보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디즈니랜드로 데려갔지만 발사 2분 전에 회사로 돌아와 스페이스X의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팔콘 1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로켓 개발 및 발사란 위대한 사업을 성공한 것입니다. 임직원 500명이 6년 동안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현장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성공적인 출시 후 좋은 소식이 뒤따라왔으며 나사는 바로 16억 달러의 오더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테슬라 직원들도 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테슬라는 자금 조달을 성공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에 몇십만 달러만 남아있었고 다음날 직원들에게도 지불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테슬라가 파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우주산업혁명 팔콘 1을 개발, 발사하는 과정을 통해 머스크는 이미 로켓 발사에 익숙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이스X는 매달 평균 1회 로켓을 발사합니다. 항공업계의 웃음거리가 된 회사가 가장 안정적인 우주사업 운영자로 바뀌었으며 항공업계의 구도를 바꾸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진정한 저가 로켓 발사 회사가 되어 산업계의 진입 코스트를 크게 줄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또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개발을 주도하여 로켓 발사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시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테슬라는 2010년 6월 29일 금융위기를 안전하게 통과했으며 테슬라는 상장했습니다. 2012년에 2,500대의 로드스터를 판매한 후
테슬라는 모델 S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팬시한 완전 전기구동 자동차는 완충 후 3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를 따라 테슬라 충전소에서 무료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0에서 60마일 매시 가속하는데 4.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차에 접근하면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동차 내부에 17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고 차량 내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내부 공간은 매우 멋지고 넓습니다. 차량에 시동을 걸 때면 운전자는 키를 돌리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시동하려면 키만 인식되면 됩니다. 많은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었지만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길을 끄는 디테일의 대부분은 머스크가 구상하고 참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때로 엔지니어들은 머스크의 불쑥 튕겨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주말 모델 S의 프로토타입을 집으로 가져가 운전해보고 월요일에 80개의 수정사항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동차 디자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 대한 머스크의 이해는 자동차 제조는 설계와 기술의 완벽한 조합을 달성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테슬라를 생활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사람들은 더 이상 어디에서나 주유소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매일 밤 집에 가서 차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자동차 설계의 간단한 구조 덕분에 더 이상 수만 개 부품의 마모를 관리하기 위해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비 소방문도 줄었습니다. 유지 보수에 대한 테슬라의 태도는 기존 자동차 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딜러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여러 번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한 번의 판매 수익과 유료 소프트웨어 서비스만으로 이윤을 얻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통일장 이론. 향후 10년 동안 머스크의 혁명적인 성공은 망상가로부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실행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 머스크의 사촌 형제인 리브 형제는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소비자가 쉽게 솔라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시티 비즈니스 모델은 머스크가 고안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머스크는 솔라시티의 주식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며 회사의 이사장이자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6년 후 솔라시티는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 전지판 설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 투자와 마찬가지로 솔라시티는 그의 세계관을 표현했습니다. 솔라시티는 또한 머스크의 통일장 이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모든 사업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라시티는 테슬라의 충전소에 태양 전지판을 공급합니다. 모델 S 소유자는 대부분 집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또한 서로 콜라보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재료, 생산 기술 및 운영 공장에 대한 노하우를 교환합니다. 2013년 8월 머스크는 시간당 최대 800마일, 매시 초음속 비행기보다 더 빠를 수 있는 슈퍼 하이스피드 레일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2014년 4월 머스크와 오바마는 별도의 회의를 가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셔빈 피셔와 케빈 브로건, 그리고 전 페이팔 전무이사 데이빗 삭스는 하이퍼루프 1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머스크는 세계 회사는 유난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이자 혁신가 중 한 사람입니다. 2025년까지 테슬라는 5개에서 6개의 모델을 보유하게 되면서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라시티는 대규모 유틸리티 회사 및 태양광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아마도 가장 흥미로울 것입니다.
매주 로켓을 발사할 것이며 사람들과 화물을 우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텍사스 우주센터에 착륙하기 전에 달을 몇 회 공전할 수 있었으며 착륙하는 정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회사는 다음으로 화성으로 첫 우주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그때 55세인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해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야심차고 확고하고 열정적이고 학습과 통찰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에 매우 강합니다. 또한 기술 발견과 비즈니스를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직원의 마음속에 폭군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는 가혹하고 냉정하며 동정심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행정적 조수인 메리베스 브라운은 한때 머스크의 왼팔과 오른팔이었고 머스크를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스페이스X의 임원 대우를 요청했을 때 머스크는 메리에게 몇 주를 쉬게 했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그녀의 업무를 해보다가 결국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실리콘밸리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이언맨의 배우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머스크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머스크의 냉정함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행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가진 히어로로서 그의 사명감에서 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사명은 매우 시급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내적 압박과 외부의 비판은 평범한 사람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참을성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류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014년 그는 테슬라의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테슬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세계 전기자동차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직원들과 나란히 싸우며 직원들보다 자신에게 더 가혹합니다. 이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일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의 세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삶의 낭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의 사명은 머스크의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아니고 세상의 혁신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히어로입니다.